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해가 필요한 서술을 줄이자 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필요한 서술, 여러분 웹소설 할 때요, 웹소설은 특히 웹소설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아시고 와야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집중된 상태에서 안 봐요. 잘 안 보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출퇴근하시다가 그냥 가볍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서 아예 각 잡고 말 그대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각 잡고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슬슬 넘기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문장 한 문장에 그 온갖 정신과 노력과 이해를 하면서 좀 보지 않고요, 슥슥,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요. 슥슥 스크롤 내리거나 옆으로 이렇게 페이지 넘기면서 흘러가듯이 읽거든요. 흘러가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한 서술은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서술이 너무 많아지면은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제가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세 개의 물을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1m가 뭐 이런 식으로 불러. 1m가 이 미터라는 단위를 안 쓰고 티모라고 합시다. 1티모미터 뭐 요렇게 쓰는데, 사실 이제 보면은 한 8티모미터가 실제로는 1미터 정도 된다, 이런 식의 설정을 짠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직관적이지가 않잖아. 일단은 직관적이지가 않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 이거를 머릿속 계산을 해야 되죠. 자,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치면은 골드, 실버, 뭐 이런 거 있죠. 뭐 몇 실버다, 몇 골드다, 이런 거를 막 나만의 뭔가로 바꾸려고 해. 명칭을 막 메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나만의 화폐 단위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독창적인 설정을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세계관을 표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계관을 표현하는 한 방식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해가 필요한 서술이라는 게 딱 보면은 굳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좀 다른 예를 들까요? 현판을 써요. 자, 현판을 씁니다. 현대판타를 쓰는데, 자, 한 2030년 배경이라고 하죠. 한 배경이라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햄버거가 있어요. 햄버거 가격이 2030년에 내가 햄버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뭐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은 한 2만원 정도라고 칩시다. 뭐 2만원이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2만원이 된다고 쳐.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우리가 읽는 건 2020년이잖아. 근데 10년 후에는 그 정도 물가 상승률이 있을 테니까 햄버거를 한 2만원 정도로 하고, 집값을 그러면 지금 한 20억 정도, 서울 집값이 한 20억 30억 되니까 그때쯤이면 집값이 더 올려서 한 40억 50억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배경에 안 맞는 뭔가를 거기다가 현실적으로 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독자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냥 뭐냐면 독자들은 왜 햄버거가 2만원이나 네? 이런 식으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납득은 돼. 왜냐하면 2030년이면은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러면서 밑에다가 그러면서 설명은 할 수 있어요.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바꿔 말하면은 굳이 그거를 넣을 필요도 없다 이거죠. 이런 식의 서술이,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소설적인 편의를 위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이해가 굳이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딱 넘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되게 정말 현판물에서 거의 많은 경우에 쓰이는데 헌터물에서 특히 많이 쓰여요. 자, 헌터물로 칩시다. 헌터물로 쳐봐요. 그러면은 게이트가 열려서 3개의 반이 날아갔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 멸망했어. 실제로 미국이 멸망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개작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요즘 현대에 있어서 서로 많이 이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경제가 개작살이 나.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화폐는 다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그럴 수 있어. 그게 맞아. 근데 그거를 소설에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잖아. 독자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때 상태의 금융 위기가 빠져가지고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면서 이해시켜줘야 되잖아. 그런 것들이 굳이 불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독자님들에서 불필요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설 스토리상 아니면 세계관상 반드시 필요한 설정이 아니라면 필요한 설정이 아니라면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설정을 쓰는 게 좋아요. 어떤 서술이건 이게 이해가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어떤 문화가 있다고 쳐봐요. 이 소설 헌터 세계의 문화가 있다고 쳐봅시다. 헌터 세계의 문화가 있어서 던전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기도 같은 걸 올린다고 쳐봐요. 이러면서 그냥 자기한테 우리 성자님 오늘 제가 이 던전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꼭 구원해 주소서, 이런 식으로 헌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단체 기도회, 식전 기도처럼 이런 식으로 기도를 올리는 문화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거가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설정을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반드시 스토리상 필요한 설정이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빼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런 기도를 올리는 문화가 스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근데 그러면 무조건 넣어야죠. 무조건 넣어야 해. 하고 설명도 해야 돼. 그런데 필요 없어. 근데 사실 그냥 별로 그냥 들어가기 전에 기도만 올리고 끝이야. 사실 이게 스토리에서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넣을 필요가 없는 건 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해가 필요한 서술, 그 다음에 이해가 필요한 설정,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많아지면은 독자들은 피로감을 느껴요. 독자들은 어마어마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게 여러분이 글을 쓰시는 분은, 작가님들은 피로를 안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짠 거여서, 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의 이야기를 읽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가 많이 필요할수록 피로해져요. 이게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이 새로운 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새로운 게임을 한다고 쳐요. 그래서 딱 들어갔어. 새로운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막 여기 화면에 이렇게 딱 하면서 아무 가이드도 없어. 가이드도 별로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막 하면서 모바일 게임에 여기서 뭔가 존내 많아. 여기는 던전, 여기는 어떻게 일일 던전, 여기는 특별 퀘스트, 특별 임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쭈르르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이게 볼 때 처음에 무슨 생각 드세요? 그러면 이걸 이해해야 되잖아. 이 게임을 이해해야 되잖아. 이거를 쉽게 만들어주려고 튜토리얼 같은 게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소설에서 튜토리얼이 있어요? 튜토리얼 같은 건 없어.
소설에서 여러분 이게 튜토리얼을 쓰면 튜토리얼이 있긴 해. 튜토리얼 뭐냐면 1화에다 설정 다 때려박는 거거든요. 1화에다 설정 다 때려박으면서 자 여러분 여기서는 여기 이 던전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올리는 이유는 여신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뭐 힘을 걷기 위해서면 이런 식으로 앞에 쫙 쓸 수 있어. 그러면 안 읽어요. 그러면 안 읽어. 그러면 소설을 안 읽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이런 그 이해를 덜 원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점점 사람들이 가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게임할 때 느낄 거예요. 게임할 때가 대표적인 거예요. 게임할 때 그 게임을 처음에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재밌게 풀어 만드는지가 게임의 핵심이고, 그런 것처럼 소설도 이런 이해가 필요한 설정들을 얼마나 재밌게 쓰고 얼마나 정제된 설정을 쓰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설정을 넣으면 그냥 분량 때우기밖에 안 돼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독자님들이 쉽게 그냥 이해조차 필요 없고 쭉 흘러갈 수 있도록 한번 써보시는 노력을 한번 하면서 글을 써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